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이 뭐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보다도 치유지요, 치유. 네, 얼마나 상처받았습니까? 네, 우리의 그 자존심과 우리의 자부심. 이제 특히 광주 시민들 경우에 계엄날 그 엄청난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네, 전두환 시대가 또 오는가라는 그 충격과 공포. 네, 이거 치유해야 합니다. 네, 치유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군은 영원히 정치 개입을 못하는 줄 알았더니 네, 이거 시퍼렇게 살아서 군부 통치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성공했으면은 지금 김용현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은 지금 뭘 하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나라가 됐을 것 아닙니까? 네,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검찰 권력의 청산이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미국의 모델을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검사도 미국 검사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네, 미국 검찰처럼. 우리가 대통령제 미국에서 따왔는데 왜 검찰 제도는 미국식대로 안 합니까? 미국식대로 하면 됩니다.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고 재판할 때 수사는 미국은 FBI가 합니다. 연방수사국. 국가수사본부 확충해서 거기서 수사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검찰권의 청산, 이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조기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바로 이 시대적 과제, 군을 영원히 쿠데타로부터 절연하는, 추방하는 그런 그 요청, 국민의 명령, 그리고 검찰 청산,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과제가 있긴 합니다. 뭐냐? 8년 전에 박근혜 탄핵 때 1,700만 개의 촛불이 요구했던 그 공통 요구가 뭐냐면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겁니다. 네, 너무 힘들다는 거죠. 아이 키우기 힘들고 학교 보내기 힘들고 주거 집 사기 어렵고 집세 내기 어렵고 일자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 등등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런 삶의 문제 이것을 개선하는 것,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이것이 새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뛰어난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잖아요. 뭐가 문제인가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지도자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2007년 대선 후보 시절에 비서실 부실장을 또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시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하시는 건가요? 저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온실에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의 사다리를 타고 그리고 네. 뭐 직장을 얻고 그리고 또 이름을 얻고 그래서 또 정치에 입문하고 그렇게 온 사람인 반면 우리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정말 잡초와 같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개똥밭에 굴러서 큰 사람이다 스스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누구보다도 힘없고 약한 억울한 사연이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상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땅에 개천에서 용난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개천에서 일단 용이 되면 그 개천을 다 잊어버립니다. 네. 자기가 이제
출세했으니까, 이루었으니까 네. 자기 삶에 안주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개천을 잊지 않고 그 개천을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사람이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하면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은 전혀 조기 대선에 문제가 안 될 거로 보십니까? 김영삼 대통령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97년 10월 달 대선을 2달 앞두고 당시 김영삼 정권입니다.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설이 이제 불거졌어요. 검찰이 600억 비자금 뭐 수사한다. 검찰의 보고를 받은 당시 대통령 YS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이지 네. 검사놈들이 뽑는 게 아니야 라고 네. 일축했다는 것입니다. 네. 정치가 합니다. 정치가. 네. 지금 시점에 얘기하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지 네. 법원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치주의의 원칙은 더 큰 원칙입니다만 그러나 네. 현실로서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비상한 국면 속에서 네. 그것은 국민적 시각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보수 여권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친윤에 의해서 축출이 되면서 과연 보수의 대권 주자가 누가 되느냐가 지금 오리무중인데 혹시 누가 되실 것 같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누구에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역사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쭉 네.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극우 세력의 소멸 과정이라고 저는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건전한 보수 세력이 다시 재정립돼야 합니다. 네. 사실 윤석열 당시 후보 뭐 빌려온 사람이잖아요. 예, 용병이죠. 그다음에 그 전에 이회창 후보나 뭐 이명박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 의회 정치를 통해서 길러낸 인물을 지금 제대로 못 세우고 있는 거죠. 그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이 반북 반공에 의지해서 특정 지역에 의지해서 생존을 모색하는 그런 극우적 보수는 수명이 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보고 다시 보수 진정한 보수의 재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수의 가치는 뭡니까? 애국 아닙니까? 애국. 대한민국의 애국의 내용을 따지고 보면 국익이잖아요. 네. 국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수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등장하면 다 감옥에 가거나 탄핵되거나 쿠데타를 하거나 최악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극우 보수 세력은 생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8년 전에도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었는데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 사태가 또 일어났거든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또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건지요? 예, 저는 8년 전에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이제 손으로 끌어내렸단 말이죠. 세계가 놀랐어요. 네.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하구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 것을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정권이 사실 우리 정치를 개혁했어야 합니다. 네. 말하자면 국민적 요구했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통합의 정치로 갔어야 하거든요. 네. 저는 적폐청산도 물론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분에 관한 것이고 네. 정치의 본령,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저는 연합정치, 통합정치로 가서 제도를 바꿔내고 네. 그걸 통해서 법을 바꾸고 정책을 실현하고 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개선했더라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윤석열이라는 그런 괴물 정권을 탄생시킨 것,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 앞에 좀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귀한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신다면요. 올해가 을사년입니다. 네. 역사의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는 해입니다. 네. 을사늑약. 우리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 노예로 전락했던 120년 전, 네. 그게 60갑자가 두 번째 돌아온 해입니다. 120년 전에 조선, 120년 뒤에 대한민국, 다른 대한민국입니다. 그 주인공도 다른 세대입니다. 이제 세계 어디 내놓아도 영국, 독일, 프랑스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보배는 국민입니다. 이 쿠데타로부터, 이 비상계엄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낸 보루도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위대한 시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위대한 국민의 저력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120년 만에 돌아온 이 을사년을 위대한 을사년으로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동반자로서 국민 주권의 수임 기관인, 지금 유일하죠.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의 주권을 맡긴 유일한 기관이 대통령은 사라졌습니다. 국회밖에 없습니다. 이 국회를 중심으로 국회와 함께 국민이 손 잡고 가면 2025년 다시 부흥의 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